운영 재무, 뭐 리서치,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매출 전략, 매출 전략에 대한 에이전트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국방부가 금지하려 했지만 대체할 수 없었던 AI가 있습니다. 펜타곤의 고위 관리가 이 AI 국방 시스템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깨닫고 와우 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죠. 그게 바로 이 클로드입니다. 그리고 그 클로드를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클로드 코드죠. 저는 퀀텀 점프 클럽 정상록입니다. 클로드 코드를 매일 쓰면서 1인 기업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왜 이 도구를 써야 하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구를 추천하기 전에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AI에 우리의 코드를, 우리의 비즈니스를 맡기는 거잖아요. 2024년 11월에 세계 최대 국방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가 엔트로픽, AWS와 3자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클라우드를 미국 정보기관 국방부의 기밀 환경에 도입하는 거예요. AI 역사상 최초로요. 이게 그냥 계약서만 쓴 게 아닙니다. 실전에 투입이 됐어요. 2026년 1월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작전에 클로드가 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작전 준비뿐만 아니라 실행 중에도 활용이 됐어요. 대량의 정보 보고서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하고 인간 분석가보다 빠르게 정보를 탐색하는 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026년 2월 28일 얼마 전이죠. 이러한 군사작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그게 바로 시작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된 AI를 활용한 전쟁이었고 첫 24시간 만에 1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어요. 클로드는 여기서 정보평가, 표적 식별, 전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세 가지 역할을 맡았고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엔트로픽이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한 거예요. 미국 시민 대상 대규모 감시 금지, 완전 자율 무기 금지.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라 라고 요구했지만 엔트로픽의 아무 데이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펜타곤이 180일 내 제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금지 명령 바로 다음 날에도 이러한 작전에 클로드가 쓰입니다. 왜? 바로 대체할 게 없기 때문이죠.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2026년 3월에 이렇게 말합니다. 클로드는 여전히 우리 도구에 통합되어 있다.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클로드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성능, 이게 기업들이 클로드를 신뢰하는 이유죠. 숫자로만 봐도요, 엔트로픽이 전체 연간 매출 140억 달러, 기업 가치 380조 원, 포춘 10 기업 중 8개 고객이 사용하고 있고요. 100만 달러 이상에 쓰는 고객이 500개사 이상이고 이게 2년 전 12개에서 지금 42배로 성장한 수치입니다. 기업 사례도 볼게요. 쇼피는 클라우드 에이전트로 엔지니어링 시간을 90% 단축했다고 해요. 월 650개 이상의 코드 변경 사항이 프로덕션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수준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스크라이프라는 시스템을 클로드로 만들어서 임상시험 보고서 작성 시간을 15주에서 10분으로 줄였다고 해요. 90% 단축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도 신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 클로드의 힘을 가장 제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이 클로드 코드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도 알아봐야겠죠. 이 클로드 코드는 연간 매출만 25억 달러고요. 11만 5천 명의 개발자가 쓰고 있고 일주일에 1억 9천만 줄의 코드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스 역사상 가장 빠르게 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제품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장에는 AI 코딩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챗GPT의 코덱스, 구글의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턴트, 코파일럿, 안티그래비티 요즘 굉장히 또 핫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커서도 있었죠. 다 좋은 도구들입니다. 근데 왜 클라우드 코드냐? 핵심 차이점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냥 바이브 코딩 도구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AI 도구, 모든 도구를 통틀어서 클로드 코드가 중심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클로드 MD와 룰스의 계층 시스템이에요. 이 다른 도구들은 글로벌 프롬프트 수준의 커스터마이징만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 코드를 짤 때 이렇게 해줘 정도만 되는 거죠. 근데 클로드 코드는 달라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DNA를 이 코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로드 MD, 프로젝트별 클로드 MD, 디렉토리별 클로드 MD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룰스라고 하는 폴더에서 조건부 규칙이 자동으로 로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할 때와 파이썬 파일을 수정할 때 서로 다른 규칙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썼을 때 김 팀장님에게는 이런 말투로, 박 팀장님에게는 이런 말투로 작성을 해라. 이렇게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다른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팔란티오의 온톨로지 시스템처럼 구축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 기업의 모든 업무 규칙, 코딩 컨벤션, 이메일 발송 규칙, CRM 관리 방법, 고객 응대 톤까지 전부 이 시스템 안에 모두 들어가 있죠. 이 클라우드가 제 회사의 모든 맥락을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훅 시스템이에요. 이건 이제 클라우드 코드에만 있죠. 도구를 실행하기 전에, 실행한 후에 뭐 권한을 요청할 때, 세션이 시작되고 끝날 때 이 클라우드 코드에서 존재하는 그런 모든 타이밍, 시간 흐름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쉘 스크립트를 걸 수가 있습니다. 챗GPT 코덱스 없고요. 안티그래피티 없고 커서도 전부 다 없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세션 시작할 때 오늘 할 일의 목록이 자동으로 뜨고 세션이 끝나면 작업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게끔도 설정을 해놨어요. 위험한 명령은 사전에 차단이 되고요. 세 번째는 에이전트 팀입니다. 이 커서도 병렬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고 코덱스도 되고 안티그래비티도 됩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코드 에이전트 팀은 구조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리더와 팀원 구조로도 실행이 가능해요. 리더가 전체를 조율하고 팀원끼리 직접 소통하고 서로의 작업을 검증하고 공유 태스크 리스트에서 자율적으로 할 일을 가져가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게 한 팀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여러 개를 병렬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팀처럼 협업을 하는 게 중요 포인트이죠.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정말 뛰어난 기능인데 이 병렬 에이전트마다 독립된 깃 워크트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A가 파일을 수행하고 있으면 에이전트 B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충돌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충돌이 없고 여기서 또 병렬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다른 도구에 지금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플러그인 생태계예요. 이 클라우드 코드에는 9,000개 이상의 플러그인이 있어요. 뭐 노션, 슈퍼베이스, 피그마, 뭐 플레이라이트, 깃헙 등등등 외부 도구를 직접 당연히 연결해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 나온 건데 토큰율도 독립 태스크에서 커서 대비 5.5배로 높은 걸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는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폰의 생태계에 있는 앱스토어 있죠. 앱스토어에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다운로드 받고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 코드에 있는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클라우드 코드가 개발자만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2026년에 엔트로피 클라우드 코드 해커톤에 13,000명이 지원을 했고요. 50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우승자 중 5명, 3명이 비개발자였어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개인상의 변호사입니다. 심장내과 의사, 시스템 관리자도 우승자 5명 안에 포함이 되고 우승을 한 거죠. 해커뉴스에서는 60세 시니어가 클라우드 코드로 자신의 창작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글을 올렸고요. 엔트로픽 내부에서도 비개발자 마케터가 혼자서 구글 애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피그마 플러그인을 만들고 메타에르 분석 서버를 구축을 했죠. 개발 에이전시에 견적 내면 50만 달러, 하나로 뭐 7억 넘게 나오는 작업을 1인 기업가가 클라우드 코드로 1,000달러 이하에 해결한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코드를 한 번에 16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16개가 전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마케터가 되고요, 기획자가 되고요, 법률 변호인이 되고요, 변리사가 되고요, 세무사가 되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 코드는 개발자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코드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클라우드 코드는 어떤 사람이 써야 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코드니까 개발자가 써야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클라우드 코드는 코드를 만지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잘 맞는 사람의 1인 개발자와 1인 기업가가 들어가 있고 시니어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 개발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당연히 클라우드 코드가 처음에 나온 배경이 개발자를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죠. 이제는 아니죠. 제가 아닌데 우리 서버 시스템을 봐봐. 클라우드 코드로 사업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거짓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라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맞춰서 의도를 파악하고 아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넣어줬습니다.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맞다. 그 시스템을 보면 아까 내 답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 견적서 제안서, 계약서 법무, 세무재무, 이메일 처리, 정무지원 사업, 마케팅 카피, 광고 최적화, 콘텐츠 기획, 시장조사, 특허, 고객 CS, 제품 전략, 문서 제작, 일일 업무 관리까지 많이 있는데요. 24개가 넘는 에이전트 중 순수 코딩용은 소수다. 나머지는 전부 사업 운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코드는 코딩 도구가 아니라 파일 시스템, 터미널, MCP,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가진 법무 OS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되는 거죠. 2명짜리 회사가 연매출 1.5억 매출을 내면서 대기업이 10명 부서로 하는 일을 하나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매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넣어줘야겠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클라우드 코드는 자기 사업, 업무의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고 싶은 사람이 써야 된다. 코딩은 부차적이고 중요한 건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클라우드 코드는 그냥 도구가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터미널을 안 써본 사람은 안 맞다라고 한 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표님이 처음부터 터미널 전문가였던 게 아니라 필요해서 배운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를 쓰셔야 되는데 클로드 코드를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그인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슬래시를 누르고 플러그인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엔트로픽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플러그인들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마켓플레이스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마켓플레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자, 구글에 이렇게 클라우드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를 검색하시고요. 클라우드에서 공식적으로 엔트로픽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러그인 오피셜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 코드에 주소가 있어요. 이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주소를 복사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마켓플레이스가 저장이 되게 돼요. 여기에 범용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상단에도 나와 있는데 프론트 디자인 있죠. 프론트엔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들 있죠. 화면들 식당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그 식당의 홀입니다. 홀. 네, 고객들이 바로 우리의 홈페이지를 보는 그 디자인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들을 좀 더 좋게 만드는 프론트엔드 디자인 스킬이 있고요. 프론트엔드 디자인 설치를 해주시고 슈퍼파워라고 있습니다. 이 슈퍼파워는 개발에 필요한 그리고 디버깅, 코드 리뷰에서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한 방법론의 프레임워크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시스템을 개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컨텍스트 7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라이브러리의 최신 공식 문서를 실시간으로 가져다주는 플러그인이에요. AI가 옛날의 지식을 전문으로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이상한 코드를 내뱉기 때문에 최신 문서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개발을 하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컨텍스트를 붙이게 되면은 AI가 최신 공식 문서를 찾아서 조사하고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문서 기반으로 코드를 짜주게 되죠.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이건 필수죠. 어쨌든 이거는 개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이젠 개발이 민주화가 됐기 때문이죠. 다음에 코드 리뷰입니다. 코드 리뷰도 꼭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클로드 코드로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클로드 코드가 완벽하게 답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발하고 검수하고 체크하고 이 세 가지 반복을 꼭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코드 리뷰를 통해서 한 번 더 코드를 리뷰할 수 있고요.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만든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다음에 여기 GitHub이 있는데 저는 GitHub은 MCP로 다운로드 받지 않았어요. GitHub은 그냥 GitHub에 있는 CLI를 활용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라이트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GitHub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코드 심플리파이어도 아까 제가 코드나 시스템 개발하고 검수할 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꼭 사용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피처 대부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개발할 때 필요하고요. 이제 플레이라이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팅.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걸 그냥 바로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꼭 해야겠죠. 실제로 클릭도 해보고 이게 잘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꼭 봐야 되는데 플레이라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코드가 알아서 크롬에 들어가서 해당 시스템이나 테스트를 클릭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코드가 크롬에 들어가서 직접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랄프루프라고 있습니다. 랄프루프. 여러분들 심슨에 보시면 랄프 위검이라고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가 있어요. 심슨이라는 만화의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가장이죠. 아빠입니다. 그 아빠가 굉장히 좀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계속 반복하면서 그 무언가를 이제 이뤄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모티브를 해서 이 클라우드 코드에게도 그 루프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를 해도 돌리게끔 하는 절대 퇴근하지 말라고 너 될 때까지 꼭 해라. 안 되면 될 때까지를 완벽하게 구현해주는 그런 도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P라는 도구가 있어요. 개발을 할 때 특정 언어 타입스크립트 고, 자바스크립트 자바 등등 그런 언어들의 LSP들이 있는데 타입스크립트와 파이썬 이 두 가지는 꼭 LSP를 다운로드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MD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MD는 클라우드 코드의 핵심이자 심장이자 뇌이자 전부죠. 이 클라우드 MD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꼭 다운로드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코드에는 스킬이라는 게 있죠. 커맨드와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을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또 도와주는 그런 전용 스킬 크리에이터 스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슈퍼베이스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앱 개발할 때 슈퍼베이스를 많이 쓰시게 될 텐데 클라우드 코드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슈퍼베이스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슈퍼베이스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벌셀이라고 나옵니다. 벌셀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클라우드 코드로 식당을 만든다 생각을 했을 때 그 식당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봐야겠죠. 부동산에 우리가 식당을 지어야겠죠. 이 벌셀은 그 부동산 즉 그 자리를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서비스와 그 시스템들을 남들이 볼 수 있게 배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벌셀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벌셀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 플레이그라운드 굉장히 재밌는 도구예요.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로 개발을 할 때 실제로 인터랙티브하게 크롬에 HTML로 구성된 그런 UI UX로 직접 우리가 뭔가 테스트를 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를 다운로드만 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일단 충분히 여러분들 기본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또 도구들이 있어요. 뭐 노션도 있고 슬랙도 있고 피그마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도구들과 협업해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은데 그 도구들 여러분들에 맞게끔 또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 플레이그라운드 스킬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에 이렇게 디스코버에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보이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톨에서는 내가 설치된 플러그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켓플레이스는 시장인 겁니다.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클로드 공식 플러그인만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다른 플러그인에 어떤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엔트로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마켓플레이스 시장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동대문에 있는 시장하고 아마존에 있는 그런 야시장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뭐 아마존에 있는 야시장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안정성에서 좀 크게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러에 보시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에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에러는 종종 이렇게 저처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에러들을 한번 쭉 복사를 하신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아래 클로드 코드 플러그인 에러 검토하여 해결하라 보여주고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플러그인으로 테스트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인터랙티브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레이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클로드 코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하잖아요. 지금 이 화면에서 이 터미널이라는 공간에서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이 구성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플레이그라운드는 우리가 크롬에서 보는 GUI 환경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클로드 코드 쓰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데 클로드 코드가 지금 보시면 일반 컨텍스트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기존에 비해서 5배가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클로드가 똑똑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똑똑한 클로드가 더 강력해진 거예요. 기존에는 클로드 코드가 읽을 수 있는 책의 책 한 권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5권까지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똑똑한 놈이 더 덩치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를 쓰실 때 이제 모델에 대한 추론 능력에 대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슬래시하고 모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퍼스 4.6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방향키를 좌우로 눌러보시면은 지금 하단에서 이렇게 이포트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건 미디엄 이포트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그냥 맥스 이포트로 다 때려놓고 작업을 합니다. 저는 한 번 쓸 때 제대로 쓰자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이 추론 능력을 변경하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에서 맥스 이포트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AI가 더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우측에서 지금 디폴트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PS 에이전트 라우터 플레이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보면 와우. 자, 화면을 만들어 온 거 볼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똑똑한데요. 뭐 세금 입력해보면 지금 세금 에이전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유튜브도 있나? 유튜브 컨텐츠 에이전트도 보이고요. 뭐 기획도 볼까요? 기획에 대한 에이전트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운영 재무, 뭐 리서치,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매출 전략, 매출 전략에 대한 에이전트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자, 라우팅 결과 프롬프트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플레이그라운드 굉장히 똑똑하죠.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크롬에서 직접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과 함께 보면서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나 혼자 시작하기엔 좀 막막한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클로드 코드 시작할 때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클래스가 바로 이 특이점 빌더스입니다. 이 특이점이 뭐냐면 비개발자도 AI로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 순간에 오면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정말 10배로, 10,000배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코딩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이 클로드 코드 해커톤이 1등이 변호사였어요. 13,000명 중에 500명이 뽑혔고 비개발자가 우승한 거죠. 저는 이 도구로 제 사업도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CRM도 관리하고 이메일도 발송하고 마케팅 카피 쓰고 견적서를 만들고 고객 응대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인데도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클로드 코드 덕분이에요.
그래서 특이점 빌더스에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기업에서는 제가 기업 컨설팅도 나가고 있는데 탑다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CEO가 클라우드 코드를 다루고 실제 조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분들도 클라우드 코드를 활용을 해서 밑에 개발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업무 대시보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PM 노션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노션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CRM과 ERP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오늘 설명드린 클라우드 MD부터 클라우드 코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들 모두를 알려드리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사업의 OS 시스템,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까지 개발 프로젝트죠. 개발 프로젝트까지 실제로 가치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원데이 클래스는 아니고요. 이걸 하루 만에 이 시스템을 모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원데이 클래스로 했을 텐데 이건 하루 만에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제가 또 코칭도 해야 되기 때문에 8주 정도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비개발자분들이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클래스는 비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은 좀 비추천을 드립니다. 클라우드는 미국 국방부도 대체할 수 없었던 AI예요. 클라우드 코드는 그 클라우드를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도구고요. 다른 AI 코딩 도구에는 없는 프로젝트 DNA 시스템, 훅, 에이전트 시스템, 명령어, 스킬 등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개발자만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특이점에 와 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를 지금 시작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